얼마 전에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었습니다. 이제 미국 ETF로 누구나 비트코인을 쉽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미국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미국 거를 잘 안 하던 이유가요, 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이 친구는 이걸 좋게 생각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진 자산들은 계속 미루고 미뤘는데요. 근데 이러다가는 미국 컨텐츠는 아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공부는 해야 하니까 영상을 이제부터라도 틈틈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미국의 ETF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미국 ETF란 당연히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말합니다. 국내에 상장이 돼가지고요,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그런 ETF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국내 상장이 되어 있는 것들은 타이거 나스닥 100, 코덱스 S&P 500 선물, 킨덱스 미국 다우존스 리츠, 이런 건 보통 한글이 다 섞여 있잖아요. 이건 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국내 상장 ETF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던 게 거의 이쪽에 해당이 되죠. 반면에 오늘 배울 미국 ETF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겁니다. 해외 직구를 해서 ETF를 미국 시장에서 사오는 걸 말하죠. 여기에는 SPDR S&P 500, iShares 코어 S&P 500, 뱅가드 토탈 스톡, 이런 식의 이름을 가진 것이 바로 미국 상장 ETF입니다. 이 둘을 부르는 용어들이 좀 다양하게 섞여서 쓰고 있는데요. 정리해드리면요, 이쪽은 국내 ETF, 국내 상장 ETF, 국내 상장 해외 ETF, 국내 상장 해외 투자 ETF 이렇게 부르고요. 이쪽은 미국 ETF, 미국 상장 ETF, 역외 ETF, 글로벌 ETF 주로 이렇게 부릅니다. ETF의 원리나 장단점 같은 것들은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나라의 것과 동일합니다. ETF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성은 동일한 거죠.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놓은 것이 ETF이고요. 그 상장시켜 놓은 시장이 미국의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주식 사는 방법을 알아야 미국의 ETF도 살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사는 방법이랑 똑같기 때문이죠. 시장 규모는 어떨까요? 지금은 ETF가 미국 전체 시장에서 거래 규모가 막 40% 이렇게까지 높거든요. 그만큼 시장도 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미국 ETF를 투자의 수단의 하나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미국도 똑같거든요. 초반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금융위기라는 2008년도에 큰 위기를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패시브 투자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강해지면서 패시브 투자를 하기 좋은 이 ETF 시장이 쉬지 않고 커져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ETF가 종류도 2,700개가 넘고 시장의 규모는 8,00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조만 넘어도 대기업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시장이 8,000조, 감이 전혀 안 오죠. 미국 ETF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ETF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름은 코덱스 200, 코드는 069500. 미국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름은 SPDR S&P 500 ETF 트러스트, 코드는 SPY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 거 얘기할 때는요, 종목 코드라는 말보다 종목 티커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티커는 숫자 코드 대신에 알파벳 축약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ETF는 보통 이름이 짧아가지고 이름을 그대로 이야기하지만 미국은 풀네임이 워낙 길어가지고요, 보통 이 코드를 씁니다. 그리고 이름의 맨 처음에 나오는 SPDR, 이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운용사의 ETF 브랜드를 나타내고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S&P 500은 어디에 투자할지를 나타냅니다. 미국 ETF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ETF는 여러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ETF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 빼고요, 우리가 순수하게 이걸 미국 시장을 이용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만 몇 개 생각해 보자고요. 우선 첫 번째는 전 세계에 어디든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2,700개가 넘는 ETF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웬만큼 상상할 수 있는 투자는 다 ETF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 ETF도 국가별로 다 있고요, 원자재도 종류별로 다 되어 있고, 레버리지도 종류별로 되어 있고, 심지어 이제는 비트코인도 ETF로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ETF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화를 다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달러 투자, 그 베이스도 함께 깔고 갈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투자를 손쉽게
가장 거래가 큰 시장에서 괴리율을 적게 투자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달러로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미국 ETF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코덱스, 타이거, 킨덱스, KB스타 이런 브랜드가 있죠. 미국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ETF를 만드는 것은 자산운용사입니다. 보통은 운용사들이 자기네들 회사 이름을 따로 두고 따로 ETF 브랜드를 만들어서 씁니다.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만들고 토요타가 렉서스를 만드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미국 ETF 회사들의 브랜드를 몇 개 알아두면 좋은데요. 딱 4개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릿, 인베스코입니다. 차례대로 1위, 2위, 3위, 4위인데요. 보통 요 앞에 3개를 미국의 3대 자산운용사라고 부르죠. 당연히 큰 자산운용사들이 ETF 시장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블랙록은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운용사고요. ETF에서도 대장입니다. 브랜드는 iShares를 쓰고 있습니다. 뱅가드는 인덱스 펀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운용사로 유명하죠. 브랜드는 따로 안 쓰고 뱅가드라는 걸 그대로 씁니다. 대신 ETF 이름 앞에 V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티커만 딱 봐도 아, 뱅가드 거구나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릿은요, 혼자만 이름이 너무 깁니다. 플레임은 스테이트, 스트릿, 글로벌, 어드바이저고요. 흔히 줄여서 SSGA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ETF 브랜드의 이름은 SPDR입니다. SPDR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파이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 다른 데보다 여기가 제일 헷갈리실 거예요. SSGA라는 운용사가 만든 ETF의 브랜드가 SPDR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인베스코는요, 앞에 있는 3개의 자산운용사보다 규모 면에서는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QQQ라는 ETF를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만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QQQ가 너무 크니까 이게 뭐 인베스코 먹여 살리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인베스코도 상장시켜 놓은 ETF의 수가 아주 많기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ETF 시장도 선도하는 미국답게 아주 상징적으로 유명한 ETF들이 있습니다. 그걸 몇 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SPY입니다. 스파이는요, 미국 최초의 ETF고요. 최고로 큰 ETF입니다. 이름은 SPDR S&P 500 ETF 트러스트고요. 종목 코드는 SPY입니다. 요거 이름을 하나씩 뜯어보면요. SPDR, ETF의 브랜드의 이름이죠. 스테이트 스트릿이 하는. 그리고 S&P 500,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500개를 동시에 투자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500개를 누가 정하는 거냐면 바로 S&P라는 회사가 정해놓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오늘이 2021년 11월 9일인데요. 오늘 환율 1178원인데 오늘 기준으로 한 주의 가격은 55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총은 502조 원입니다. 장난 아니죠. 반면에 보수는 되게 낮아요. 연 0.09%고요. 이 ETF가 품고 있는 500개 기업 중에 상위 10개를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아,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고 미국의 대표 기업 500개를 담아놓은 ETF고 한 주에 55만원 하는 거구나. 우리나라에는 코덱스 200이 대장으로 있다면 미국은 스파이가 대장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QQQ입니다. 이름이 특이해서 외우기가 쉽죠. 뭐 QQQ, 뭐 크크크, 뭔가 비웃는 것 같기도 한데요. QQQ는 미국의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증시 중에서 상위 100개의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름은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입니다. 이름을 하나씩 뜯어보면요. 인베스코, 이걸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이름이죠. 브랜드는 따로 없어서 인베스코를 그대로 쓰고요. QQQ, 요게 나스닥 100에 투자한다는 걸 그대로 이렇게 QQQ로 나타내고 있어요. 나스닥 100 ETF 이렇게 이름을 안 쓰고 이렇게 적고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만 봐서는요, 이 ETF가 나스닥 100에 투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한 주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47만원, 시총은 243조 원 정도 됩니다. 전체 ETF 중에서 5번째로 큰 친구죠. 보수는 연 0.2%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의 상위 10개를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SPY랑 종목 구성은 많이 겹치는데 비중에서는 큰 차이가 나죠. S&P 500은 종목이 500개니까요. 상위 10개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9%. 좀 낮았잖아요. 반면에 나스닥 100은 종목이 100개잖아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상위 10개의 기업의 비중을 체크해보니까 43%나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ETF 중에 미국 투자를 할 때 어떤 걸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미국 시장 전체를 사는 것에 가까운 그런 브로드한 투자를 하고자 하신다면 S&P 500에
반면에 테크 기업에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신다면 이 나스닥 100 QQQ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DIA, 다이아라고 부르죠. ETF입니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지수 3개가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인데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바로 이 DIA, 다이아 ETF입니다. 풀네임은 SPDR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ETF 트러스트입니다. 이름을 뜯어보면요, SPDR 브랜드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뜻이고요. 한 주의 가격은 42만원 정도 하고 시총은 35조 원 정도입니다. 보수는 0.16%로 SPY보다는 높고 QQQ보다는 낮습니다. 이 다우존스 상위 10개의 기업을 뜯어보면요, 이렇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답게 엄청 전통적인 산업들만 가득하죠. 다우는 지수 자체가 종목을 30개만 품고 있기 때문에요, 상위 10개의 비중이 54% 정도로 높게 나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건 미국의 3대 지수에 대응하는 아주 대표적인 ETF였고요. 그 외에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ETF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하다 보면 만나게 될 만한 것들이죠. 그걸 몇 개 배워볼게요. GLD, 금 ETF입니다. SPDR 골드 트러스트. SPDR이니까 SSGA 자산운용에서 만든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 ETF입니다. AOR, 자산 배분 ETF입니다. 풀네임은 iShares 코어 그로스 알로케이션 ETF. iShares니까 우리 배웠죠. 블랙록에서 만든 ETF고요. 채권 40%, 주식 60%, 4대6 전략을 가지고 있는 자산 배분 ETF입니다. SLV, 은 ETF입니다. iShares 실버 트러스트, 블랙록에서 만든 가장 대표적인 은 ETF입니다. DBC, 원자재 ETF입니다. 인베스코 DB 커머더티 인덱스 트래킹 펀드입니다.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할 때 원자재라고 하면 좀 더 애매한 이유가 원자재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이 ETF는 14가지 종류의 원자재를 골고루 담고 있어 가지고요, 원자재 딱 그걸 대표할 수 있는 ETF로 많이 활용됩니다. 우리가 자산 배분 포트를 구성할 때 여러분들께서 고민이 되실 때는 ETF를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속에는 원유도 있고 금, 은, 구리도 있고 농산물도 종류별로 막 들어 있습니다. BITO, 비트코인 ETF입니다. 프로쉐어스 비트코인 스트레이트지 ETF입니다. 제가 채널에서 비트코인은 전혀 다루지 않지만 이런 ETF가 있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죠. 비트코인을 사는 절차가 번거롭다고 느껴지시면 미국 주식을 사듯이 똑같이 이 ETF를 사는 방법이 이제 생긴 거죠. AGG, 채권 ETF입니다. iShares 코어 US 어그리게이트 본드 ETF입니다.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투자 등급에 있는 채권들을 묶어놓은 ETF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채권 ETF죠. EWJ, 일본 ETF입니다. iShares MSCI 재팬 ETF. 미국에서 일본 시장을 살 때는 이걸 이용하겠죠. 이게 커버하는 시장이 가장 큰 토탈 마켓, 시장 전체를 쌓아놓은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MCHI, 중국 ETF입니다. iShares MSCI 차이나 ETF. 중국도 그 한 나라 내 시장의 종류도 많고 성격도 다양하잖아요. 요거는 그냥 최대한 차이나 시장 전체에 투자하도록 만들어 놓은 MSCI 차이나, 여기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비슷하게 EWY, 요거는 한국 ETF입니다. iShares MSCI 사우스 코리아 ETF. 우리가 미국 투자를 할 때 직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편하게 타이거 나스닥, 코덱스 S&P 500 이런 걸 사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EWY를 사는 것만으로 한국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고 있겠죠. EWT는 대만, INDA는 인도, VNM은 베트남, 이렇게 다양한 ETF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ETF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워봤습니다. 미국 ETF가 재미있는 이유는요, 그 종류가 진짜 무한하다 보니까 설마 이런 것도 ETF로 있겠어? 하고 찾아보면 막 있어요. 그럼 혹시 iShares GOMHEE ETF? 그런 건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